우리 양봉 하창범 선생님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어요. 요새 장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스닥이 안 열리니까 미국 네. 증시가 안 열리니까 뭔가 싱숭생숭 좀 뭔가 그렇죠. 쪼는 맛이 없죠. 네. 원래 아침에 이제 저희가 보통 5시에 습관적으로 눈을 뜨면 올랐나 내렸나. 근데 유럽이 좀 올랐는데 러시아 증시가 아 그렇습니까? 폭등을 했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러시아 올라간 거 우리하고 거의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워낙 이제 뭐 러시아 이슈는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죠. 또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확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이제 전쟁 발생 이후에 이제 전장터죠. 직접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담기다 보니까 잠깐 어제 한국 정시에서 이제 재건 관련적으로 움직이기도 했고 또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영국의 주요 첩보기관 MI6죠. 우리 007로 많이 알고 있는 MI6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뭐 이건 사실 참 아이러니한 이슈였는데 푸틴이 사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돌고 이런 이야기 도는데 어제? 네. 오늘이요? 어저께 하루 전날. 아니 러시아 증시가 7% 폭등을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기대감이 이쪽 뭐 퍼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본 거는 어제 푸틴 대통령의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일지 푸틴 사진을 올려놓고 이제 러시아발 보도 자료에 한해서 우리가 수출 이거 제재 막아주면 무한정의 수출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 사실 이건 러시아 이슈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고 진행되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봤고 제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게 본 것은 어쨌든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주간 상승폭을 보였었거든요. 한 6.3%. 나스닥도 그랬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쉬더라도 한 가지 상품은 올랐어야 됐습니다. 그건 바로 BTC입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밤새 지금 시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31,800달러까지 반등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또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루나 사태라든지 상당히 뭐 가상화폐 쪽에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전체 가상화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그래도 3만 달러를 회복하고 상승을 한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주시장 관점에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계속 조금 더 긍정적인 표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변동성이 심한 장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희일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조울증에 빠지게끔 만드는 이 주식시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만약 8.15 모니터를 지난주부터 쫙 정독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다우가 6일째 올랐거든요. 우리 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사실 음봉으로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약간 조금 빠지고 올랐다 빠다 보니까 말씀하신 투자의 느낌이 일희일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올랐다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우리가 보통 월봉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월봉상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나름 양봉을 만들어 놨고 코스피는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오늘 조금 준비한 자료들을 놓고 보면 사실 이 6월을 이제 시작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시장 관점에서 좋은 뷰가 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걸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잡아준 뭡니까? 이 히스토리 에러 터닝 포인트? 우리 8.15도 이제 글로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한국 투자가분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제 서학개미 많이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없는 영어, 요새 아침마다 제 GMP 애청자입니다. 6시부터 하는데요. 89.1 KBS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팝스. 자, 5월 27일 날 다보스 포럼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WEF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WEF의 주제가 히스토리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뭔가를 뭐 터닝 포인트 하는 뭐 단어 이렇게 말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주요 한 10가지 정도 키워드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좀 제안이 됐어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열린 행사면서 이제 글로벌의 이제 주요 이슈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포럼이 되는데 첫 번째가 제가 좀 주목됐던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첫 번째가 식량 위기 임박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가뭄 자체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글로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위기라는 건 항상 다보스 포럼에서는 화두가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독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실내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씨푸드 프로젝트,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종자 프로젝트 이런 관련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그런 거 좀 투자 포인트 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밀 가격 올렸더라, 밀 관련주 뭐 추격 매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범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이 만만 농후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상장된 회사 중에서 이 기업이 정말 이 종자 관련 기업입니다. 종자 관련 기업인데 계속 종자 개량에 투자를 하고 정부 지원을 받고 이제 종자 개량 기업이니까 갑자기 실적이 잡히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연구를 계속 하는지 그런 걸 좀 계속 모니터 하신다면 너무 지나친 단타맵이 아니라도 좋은 기업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에너지, 탈러시아, 기후 대응인데 최근 뭐 5월 말 접어들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태양광 풍력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러시아가 큰 불을 지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러시아 어제 아마 EU 쪽에서 유럽 쪽 가스 천연가스 수입 중단하는 게 또 잠깐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 수입 금지 법안 자체가 보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머리 아픕니다.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유럽 에너지 한 30% 이상이 러시아에서 가져오니까 그렇다고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계속 강화하겠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 자체가 계속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국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에너지 관련주들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 개발한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계속 실적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냉전 시대 도래라는 포인트는 글쎄요. 이걸 어떤 포인트로 2.0을 잡았는지 제가 다 잡진 못했습니다만은 신냉전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미중 관계 아니겠어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하나가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MI6의 뭐 이야기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푸틴이 갑자기 건강 이상술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허지부지 되면서 희한하게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면 많은 투자분들이 저 호재를 생각하는데 저는 더 복잡하듯이 봅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은 어떤 전쟁의 휴전은 사실 더 복잡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 시장에서 돈 악성 우리가 찌라시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갑자기 뭐가 됐다더라 이런 것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주식은 팽팽한 균형이 좋은 거지 한편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되면 또 하나의 혼란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볼 수 같고 공급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슈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고요. 5번이 이제 실물 자산이 최고 투자처라고 적어둔 거는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위험 자산이라는 것보다는 자산 아니면은 뭐 금 또는 뭐 안전자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실물자산도 사실 실물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좀 없는 게 있습니다. 왜? 그것도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해지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 시대에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리츠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월세 쪽으로 끌리는 거 있긴 있는데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볼 수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뭐 몇 가지 좀 짧게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지각 변동, 이건 사실 노동시장의 임금 이슈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테크노 유토피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세계잖아요.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테크노란 글자가 붙었으니까 이제 AI라든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UAM이라든지 이런 가장 어떤 새로운 테크가 붙은 걸 말을 한다 볼 수 같고 팬데믹 재발 방지는 뭐 아시겠지만은 워낙 크게 당했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신약 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최근 이렇게 나왔는데 뭐 쭉쭉쭉 봤습니다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번 WEF에서 원래 W 다보스 포럼에서 사실 환경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는데 이번에 유독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글로벌 각 주요 석학 분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에너지라는 단어 자체는 계속적으로 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 실물자산과 관련해서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레이달리오. 작년에는 현금은 쓰레기다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하더니 요즘은 주식은 더 쓰레기다. 누가 그런 말씀을? 레이달리오. 누구십니까? 제가 잘 모르시는 분. 저기 세계 최대 헤지펀드 그 운영 창업자인데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은 뭐를 도대체 투자한다는 거죠? 제가 혹시 궁금해요. 그분은 이제 자산 배분, 자산 배분으로 해서.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또 요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 레이 달리오가 잘 안 맞는다고.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 엄청난 돈을 버신 분인데. 헤지 펀드 CEO하고요, 패시브 펀드 CEO하고 또 다릅니다. 마인드 자체가. 틀리죠. 네. 왜냐면 약간 뭐 워런 버핏이 만약에 패시브 펀드라면 약간 절대 수익을 상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헤지 펀드는 아시겠지만은 뭐 저희 회사 이름처럼 그 앱솔루트,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거든요. 사실 헤지 펀드 많은 투자분들이 좋아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투기꾼입니다. 네. 레버리지 많이 쓰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는 우리 아까 저 실물 자산 이야기했지만 네. 실물 자산, 글로벌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게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포트의 제 편이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양봉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어저께 급락을 했어요. 환율이 어떻게 1,238원대로 끝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래서 아까 우리 오프닝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시가 올라가도 사람들이 많이 확신을 못했던 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로미터를 제시한 게, 야, DXY 달러 인덱스 105에서 꺾이는 거 봐라, 꺾이는 거 봐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이 1,300원대 가겠지만은 또 다시 꺾이는데, 환율이 딱 꺾이게 되면, 꺾인다는 표현 자체가 워낙 강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물론 어제 조금 오버슈팅 한 게 없잖아 있는데, 1250원대를 이탈을 했어요. 제가 왜 1250원은 그냥 제 기술적 기준으로 한번 거나 본 겁니다. 뭐 사실 기간 자체가 잘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죠. 환율의 강세가 가져오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 일단, 환율이 하락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달러가 약세로 가서 그러겠죠. 달러가 약세로 간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금요일 날 또 계속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정점론을 찍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가 환율 하락, 원화 강세가 왔는데, 그럼 첫 번째 그냥 가만 생각해 보기도 환율이 강세로 가게 되면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원재료가 비싸잖아요. 건설 쪽은 못 간 이유가 뭐지? 인건비하고 철근 가격이 비싸서, 시멘트 가격이 비싸서, 시멘트 주가 부진한 이유가 유연탄 가격이 비쌌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원가적인 측면에서 먼저 수혜가 나옵니다.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서 실적에 대해서 캐시 마크를 던진 섹터에서 먼저 순환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용 우려가 좀 많았던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의 마진이 조금 증가하는데, 쉽게 말해서 정유주보다는 화학주입니다. 유가가 올라갈 때 보통 정유주 같은 스프레드 개선을 가져오는데, 그 원유를 가져와가지고 뭐 가던 경중 뽑아낸다든지, 그 가던 경중에서 어느 정도 뭐 부산물을 만들어낸 기초 화학 소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유가는 배럴당 115달러입니다만은 오히려 어떻게 똑같은 거죠. 115달러의 원유를 수입하는 수입 단가는 환율이 내려오니까 오히려 싸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여기서 이제 원재료까지 내려가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어느 정도 환율의 하락만으로도 이런 거를 좀 고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렇게 봐서 이제 어저께 기관들이 이제 뭘 삽니까? 계속 화학주 사는 거거든요. 어제 보면 뭐 롯데케미칼 들어오고 효성 첨단 소재 들어오고 뭐 효성 TNC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주들이 먼저 뭐 반응 부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여기에 금상첨화로 원자재 가격까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 하나 드리면, 달러가 약하면 원자재는 또 약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상승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유가나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경기 민감주를 보게 되면 투자 그림이 안 나오는 거고, 지금은 유가는 그냥 열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갈 때까지 가라. 왜 원자재 천연가스, 금은 빼고 천연가스 유가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의 또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그건 열어놓고, 오히려 원화 약세로 인한 원재료 매입 부담을 가진다면, 매입 부담이 완화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뭐 기초화학이나 소재, 뭐 대표적인 게 화학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철강도 이제 석탄석, 뭐 철강석 같은 경우, 철강석 가격은 많이 안 떨어지겠지만 철강석 매입 단가가 우리 원화 베이스로 치게 되면은 조금 더 싸게 매입하는 효과가 있겠죠. 조금 더디지만 건설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환율의 익스포저가 큰 게, 많은 섹터 중에서 고정비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큰 섹터가 바로 항공입니다. 외화 부채도 많고
외화 뭐라고 할까요? 리스료도 많이 나가, 고정비 변동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관련 섹터 쪽으로 많이 좀 매기세가 좀 보친다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 수급에 플러스 요인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게 되면 외국인 주식 사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 주식을 사서 환율이 또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약간 이제 편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떨어진 부분은 당장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캐치를 받고 제가 예상 질문 들어옵니다. 환율 떨어지면 뭐 수출 기업들 실적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소형주는 그 실적의 어떤 효과가 상쇄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메인 구심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메인 구심점은 뭐냐 하면 원재료 가격이 비싸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 이게 조금 더 포커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수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 네. 지금이라도 롯데주, 코오롱주, 화학주 사야 됩니까? 이 질문들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을 대부분 형성했기 때문에 계속 좀 저는 롯데 하필이면 롯데입니까? 글쎄요, 롯데케미칼이 요즘 시세가 좋은가 보죠? 지금 근데 오버슈팅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롯데케미칼하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를 하는 기업은 본업의 기업보다는 조금 더딜 수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이제 롯데도 친환경, 뭐 친소재, 수소 쪽에 투자하는 거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어제도 보니까 코롱인더도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코롱그룹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부분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점은 좀 형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효성 TNC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오히려 LG화학이나 효성 TNC보다는 코롱인드나 롯데케미칼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둔화되다는 게 상대적 수익률 게임에서는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돈을 투자하는 섹터와 지금 말한 포인트는 새롭게 수단한 투자도 있습니다만은 환율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개선이 빨라지는 섹터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 이 제조 화학은 특히 사이클이 너무 심한 게 돈 네.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 돈을 또 다 쓰고. 네, 화학 산업 자체 그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고정비 비중이 그렇군요. 고정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장치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코노미 스코프라고 이야기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주요 화학업종 지금 뭔데 대한유화 같은 기업 있지 않나요? NCC 이런 거는 생각보다 조금 더딥니다. 예, 약간 그런 거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가운데서도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의견이신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화학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지금 최근에 거의 많이 포착되는데, 그 포인트 잡으신다면 낙폭과대 화학주들 뭐 만약에 주가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 매수 단가의 퍼센테이지를 좀 개선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일어서나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조금 저는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거죠. 요즘 워낙 빠른 순환 매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또 순환 매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또 물리는 거잖아. 지금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8.15 모니터를 정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트렌드가 이런 거죠. 네. 이 순환이라 생각하게 되면 순환이 되는 거고요. 화학주가 움직인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경기 민감,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줄 때 첫 번째 화학이 제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시장의 확신이 들어올 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 할 때 이제 화학주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포인트 잡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물가 지수가 꺾이는 포인트하고 여기에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론입니다. 그거를 같이 추정하신다고 보면, 일단 현재 분위기로는 미국이 이제 물가가 좀 최근에 PCE 디플레이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중국은 여하튼 계속 봉쇄를 전면 봉쇄해서 비밀번호 하나씩 풀어주는 과정이니까, 저는 약간 단순한 순환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환율, 우리가 이제 외국인 매수를 기대하는 건 지금 환율 가격대도 중요하지만 네. 이 환율이 더 내려갈 거냐, 앞으로의 전망, 이거에 따라서 환율 차를 노리는 외국인의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급락을 하고 안 좋은데 이게 더 떨어질 것이냐, 또 이게 갑자기 반등해 버리면 또 이게 의미 없으니까. 어제는 좀 많이 내렸어요. 사실 환율이 또 1.4% 이렇게 확 내리면 좋은 건 아닌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31일이죠. 말일. 말일에는 보통 이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 유입이 들어옵니다. 아마 오늘은 환율이 어제 지나친 하락을 어느 정도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게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 달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과하게 좀 밑으로 쌌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원화 환율이 1,300원대를 가지 못하고 뭐 1,200원대 정도, 1,200 제가 보니까 1,250, 60원 정도에서 멈춰주는 관점, 뭐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겠고, 바로 조금 이어서 보게 됐더니 이게 좀 재미난 게 수급인데, 아까 외국인이 제가 이틀 연속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흔치 않습니다. 우리 낯설죠. 양매수, 쌍끌이 매수. 이거보다 더 낯선 거는 개인들이 너무 열심히 팔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아주면 장은 올라갑니다. 이 개인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냥 이제 8.15 모니터링이 아닌 엉뚱한 데 가 계신 구독자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참 오랜만인데, 제가 날짜를 집어봤어요. 딱 5월 20일부터 1조 개인 매도했을 때부터 쭉쭉쭉 들어오더라고요. 도대체 5월 20일이 뭔데? 아하, 이 날이 다우 지수가 저점 찍은 날입니다, 사실은. 다우가 이날 5월 20일 날 저점 찍고 지금 6거래일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쭉 봤더니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5월 20일 이후 이제 최근 6거래일 동안 외국인하고 기관들 수급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게 LG엔솔, LNF, 크래프톤, LG노텍, PNT, 하나금융주주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일단 금융주는 계속 삽니다. 하나금융주주도 있고 신한지주도 있고, LG노텍도 최근에 계속 매수는 들어오는데 오늘 38만 원대 좀 멈춰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아이폰 이슈가 어느 정도 중국 봉쇄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멈칫했었는데 지금 애플의 주가도 140달러에서 치고 오니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크래프톤도 바닥에서 최근 성장주들 매수 조금 들어오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더디지만은 일정, 제가 볼 땐 제일 더딜 것 같은데, 더디지만은 하이버보다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더디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저점 더 이상 하락은 없다는 걸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은 사실 구심점이 조금 없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본 이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는 좀 단기 성향이고, 최근에 연기금 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많이 빠진 이 화학주 매수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태양광도 있었고요. 네, 여긴 또 빠져있네. 몇 개, LG화학도 있죠.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보게 되면 화학주들을 조금 많이 산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깎기 좋았어요보다는 많이 빠진, 똑같아요. 기관들은 지금 많이 빠진 경민이를 조금 사고 있다. 요거 좀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WWDC 22 MR 헤드셋 공개되나? 이거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 메타? 제주도 해녀분들 물안경 같기도 하고, 예, 이거 바로 이제 이안젤보라는 사이트에서 출시한 건데요. 애플 글래스 이야기입니다. 예, 애플 글래스 이야기인데, 사실 WWDC22 같은 경우 이제 애플 개발자회 2021년 애플 개발자회의 야근데요. 2월 6일 날 예정입니다. 2월 6일 예정이고, 애플은 이제 연례 이런 개발자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관심은 과연 애플의 MR 헤드셋이 공개되나 이야기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보여줬던 애플은 밑밥 깔고 절대 특별한 날에 뭐 안 내놓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애플 개발자회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애플의 주요 OS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아이폰 14에 들어갈 건 iOS 16 들어갈 건데, 뭐 애플의 OS야 우리 아이폰 쓰신 분 아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삼성폰이라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된 어떤 애플의 운영 체계를 좀 확인하는 게 가장 크고요. 사실 근데 우리 주식이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애플 WWDC22에서 꼭 이렇게 프로 레슬링 같네, 미국. 예, 어쨌든 거기에서 AOD 기능은 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삼성에서 쓰는 건데, AOD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배터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MR 헤드셋이 공개되나라고 넣어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가 한 13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MR 헤드셋이 공개된다거나 한번 뭐 익스포즈를 보인다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구글 글래스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그 오큘러스의 이 메타버스 환경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시장 관점에서는 가장 먼저 반응할 종목은 아무래도 LG노텍이 될 것 같고, 뭐 LG노텍, 자화전자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요게 이제 요 앞에 전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그냥 LED가 아니고 미니 LED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니 LED 관련주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요거는 미리 조금 준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장에서 그래도 사실 제가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개가 안 돼도 이 주가가 갑자기 내려갈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개가 되게 되면 확 환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약간 이벤트 매매라고 하는데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특히나 애플 MR 헤드셋 관련주들은 틈틈이 좀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거하고 또 오큘러스 메타에서도 이제 좀 지금 출시 예정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메타 붐이 다시 좀 일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에서 먼저 조금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양봉을 기대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 양봉 하창봉 선생님 보내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양봉 안 나면 안 돼요, 오늘. 네, 수고하셨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